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PPP에 대해서 몇 회를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그램을 PPP를 들어가는데 초대받는, 인바이팅 받는 두 이제 인베스터가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잠재적 투자자, 포텐셜 인베스터. 그 다음에는 에셋 프로바이더, 이렇게 이제 자산 제공자, 이렇게 이제 두 파트로 이제 엄밀히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포텐셜 인베스터는 이미 그 트레이딩 플랫폼하고 여러분 이제 접촉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 포텐셜 인베스터는 잠재적 투자자랑 언제든지 이 트레이딩 플랫폼이 그 이제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그들은 프리빌리지,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셋 프로바이더는 이제 이러한 SBLC나 캐시를 마련해 가지고 퍼실리테이터나 트레이딩 뱅크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이런 이제 부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이 PPP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전후 복구를 위해서 되는데 과거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제 공격을 받았는 알카에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 큰 사고가 났었죠. 저도 그 당시에 9.11 테러 나기 전에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그 월드 트레이드 빌딩에 그 호텔에 월드 트레이드 호텔에 제가 거기에 묵고 있다가 부산에서 병원을 하시는 아버님이 이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그 급전을 받고 제가 이제 아버님을 뵈러 귀국을 했죠. 제가 귀국하는데 한 일주일 뒤에 월드 트레이드 그 빌딩 센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알카에다 공격을 받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호텔가 아닌 호텔에 숙박이 더 몇 안 되는 그 한국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료들을 제가 갖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제 참 그때의 그 엄청난 테러 사건에 대한 그 기억이 새롭지요. 그때 그래서 미국 애국법이 발효가 된 거예요. 10월 달에 이 9.11 테러 이후에 10월 26일 날 이제 발효가 된 건데 이것이 이제 발효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PPP라든지 이러한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미국 그 US 패트리어트 액트를 이제 적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독소 조항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자유법으로 바뀌었죠. 2015년도에 US 프리덤 액트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래서 US 프리덤 액트에 따라 가지고 AML 법에 이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이 뭐냐? 그 자금 세탁 방지법. 그래서 이 왜 자금 세탁 방지를 해야 되는가 하면 혹시라도 이러한 참 인류의 복지라든지 인류의 여러 가지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초대되어져 프리빌리지죠. 완전히 라이트 권리가 아니고 내가 돈 있으니 막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선택을 받아야 돼요. 프리빌리지 그 특권이거든요. 특권을.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잘못된 자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NT 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을 못하도록 이제 그러한 이 아주 그 US 프리덤 액트에 의해서 미국 자유법에 의해서 그 체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PPP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 일반 뭐 사람들이 마다시 우리 PPP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 활동을 해봐야지 그 진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특성을 많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건 프리빌리지다. 내가 막 돈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PPP를 진입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참여해본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음을 인해 가지고 트레이딩 플랫폼하고 잘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컴플리언스라든지 그 패실리테이터들이 트레이딩 뱅크로 돼가는 그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PPP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주로 접하는 사람들이 인터미디어트,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터미디어트들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피트 이익이 나오면은 네트 프로피트 순이익의 1 내지 2%를 트레이딩 플랫폼으로 이제 그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내야 되는데 인터미디어트들이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욕심을 내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PPP가 이제 그것이 바로 제대로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입이 또 안 되면 안 됐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시간이 가고 이러다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에 생겼던 그 US 페더레이트 미국 애국법의 그 의무 준수 절차가 있어요. 그 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2015년 이후에는 US 프리덤 미국 자유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조금 이제 그 테러 사건 이후에 그 격분했던 심정으로 만들었던 법의 독소 조항들을 이제 많이 제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SBLC를 만들거나 뭐 은행과 거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CIS 아닙니까? 클라이언트 인포메이션 시트인데 이 CIS에 대해서 엄격하게 퍼실리테이터가 그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신청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자유법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이 트레이딩 플랫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희망을 하지요. 하지만은 여기에 들어가는 길은 이 PPP의 경험이 있는 어떤 라인을 잘 선택해 가지고 트레이딩 뱅크로 바로 가야 됩니다. 바로 가면은 트레이딩 뱅크 앞에 퍼실리테이터가 딱 있거든요. 퍼실리테이터한테 CIS하고 캐시로 들어갈 경우에는 티어 시트,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내지만은 티어 시트를 내야 됩니다. 티어 시트는 뭐냐면은 이 자금의 어떤 펀드 히스토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우리로 말하면은 주민등록 초본과 같은 이 자본이 언제 자금이 생기고 이래서 US 프리덤 액트를 잘 통과하면은 이제 그 진입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왕왕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서 PPP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어떠한 그 복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자체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PPP를 들어가는데
자, 이렇다 이래서 이제 서로 아는 분들하고 협조를 서로 구하고 하잖아요. 미국에 들어가는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그 PPP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US 프리덤 액트에서 심사를 받고 이런 체크는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은행에 코레스펀딩 브랜치가 되어 있는 유럽이나 홍콩, 스위스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월스트리트가 있고 거기에 많은 트레이드 있더라도 미국 은행 자체 안에 트레이딩 플랫폼을 두고 들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주로 뭔가 하면은 일종의 스탁, 주식, 일반 이제 상업 주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매니지드 MTN, 바이앤셀 MTN이라든지 그 일종의 그 펜션 관련 자금이라든지 서브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의 은행을 택하지만은 미국 안에 있는 은행의 코레스펀딩 브랜치가 돼 있는 유럽, 서유럽이나 홍콩이나 스위스에서 이제 이 PPP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도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우리가 이제 PPP를 들어가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참 우리가 하는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위해 가지고 지금 해주기로 했다. 그 사람 자체도 이 PPP를 어디 은행에서 들어가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서유럽에 있는 은행, 홍콩에 있는 은행, 그 다음에 스위스에 있는 은행, 전 세계 5개 정도 이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엔티머니 런더링에 관한, 그러니까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방향 미국 자유법, US 프리덤, 그전에는 이제 US 패트리어트법이죠. 액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사하고 이러한 모든 심사가 이제 페더럴 리저브를 통해서 하고 이런 것이고, 거기에 있는 은행의 코레스펀딩 뱅크에서 이제 이런 PPP 플랫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점 알고 계시면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막 이런 거를 이제 뭐 한다, 미국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그럴 때 이제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이제 2005년도, 6년도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미국의 뱅크는 서유르지만은 모든 서류에 대한 조정은 미국에 있는 이제 본점에서 하거든요. 그럼 그 본점에 서류를 내고 여기에서 PPP를 돌리는 것은 서유럽에 있는 어느 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코레스펀딩 브랜치, 그러니까 이러한 PPP를 돌리면서 코레스펀딩 브랜치로 이제 그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어떤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PPP를 들어간 데 있어서는 US 프리덤 액트, 그전에는 2015년 전에는 US 패트리어트 액트,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일종의 의무 준수 절차입니다. 의무 준수 절차. 왜냐?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자금이 조금이라도 이상할 때는 뭐든지 이제 펀드 히스토리나 뭐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는 내줘야 하는 의무 준수자, 그게 이제 오브리게이터리 컴플리언스 프로시디어, 오브리게이터리 컴플리언스 프로시디어, OCP라는 OCP를 지켜줘야 돼요. 그 OCP 안에는 여러분이 이런 SBC를 만들었더라도, 또 여러분이 캐치를 갖고 있더라도, 프로펀드를 내고 티어치를 내고 뱅크 스테이트를 낸더라도 이 자금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체크하고 무슨 서류 요구할 때는 여러분이 이 OCP를 따라, 오브리게이터리 컨퍼런스 프로시디어 OCP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런 점도 여러분이 주의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SBS를 갖거나 이런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때에 그냥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서류를 주면 안 돼요. 만약 잘못 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트레이딩 뱅크도 두드리고 저쪽 트레이딩 뱅크들과 2개 이상에다 서류를 내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또 서류를 어디에 냈느냐 하는 것을 다 조사하는 그 부서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파트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파트에서 우리 A은행에만 한 게 아니고 B은행에도 이 서류가 들어갔네. 이 인베스터는 쇼핑을 하고 있다. 이래서 이 사람은 제재를 받습니다. 영원히 이 PPP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클리어링에 들어가야 돼요. 한번 PPP 트레이딩 플랫폼에 자기의 CIS와 자기의 뱅크 스테이트먼트, 티어시트, SBS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이 퍼실리테이터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일종의 이제 은행 용어로는 죄송합니다. 은행 용어로는 클리어링이라 하는데 이제 이것을 다 전부 다 삭제를 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생긴 게 무슨 기계로서 딜레이터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조사를 해가며 삭제를 시켜 나가니까 이 클리어링에 시간이 또 걸리고 일단은 쇼핑을 했다고 A라는 컴퍼니가 쇼핑을 했구나, B라는 풀네임의 사람이 쇼핑을 했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은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에 그 PPP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러분이 누가 PPP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물어볼 것이 뭐냐, 이 사람이 SBLC나 이런 종류의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지 꼭 물어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SBLC를 자기 개인이나 자기가 운영하는 컴퍼니로 받은 적이 있느냐. 왜냐, 이런 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쇼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OA 같은 거 막 사인하고 이런 거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한국에서 하나도 DOA 하신 것들이. 그게 다 뭐 쇼핑을 하거든, 쇼핑. 그 쇼핑은 뭐냐? 여러분들의 그 CIS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일을 하는 CIS를 많이 갖고 있으면 한국에 이런 컴퍼니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론도 받고 해요. 그런 데 쓰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인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OCP Obligatory Compliance Procedure를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PPP에 성공을 했을지라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끼리는 정보가 공유될 수가 있지만은 이것을 제3자에게 내가 이 PP를 해가지고 얼마의 수익이 있었는데 어느 은행에서 했고 이런 것이 밖으로 이제 말이 잘못 나갔을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리페이 프로피트래요. 받았는 이익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이러한 그 다 이제 트레이딩 계약할 때 그게 다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거 갖고 디스크로즈 어그리먼트를 하죠. 기밀 유지, 일종의 NCND, 여러분들이 아시는 NCND 이제 디스크로즈 어그리먼트를 하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 이제 요 점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또 다음 해에는 이제 이 PPP를 이제 들어간 데서 뭐 비용이 드느냐, 비용 드는 건 없다. 이런 좀 말씀드리고,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계약 세우시고 이 한 해에 좋은 마무리하시고, 절대 여러분들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